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일기 번역팀 연구원 오재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 승정원 일기를 통해 본 상식의 허와실, 왕권 편, 관원의 임명에 이어서 관원의 처벌, 왕의 재산 등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원의 처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규정에 없는 신하들이 반대하는 벌을 왕이 주기도 어렵고 또한 용서해 주기도 어려운 게 실상입니다. 임금이 규정이 없는데 마음대로 벌을 준다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조 8년 8월 3일 기사를 보겠습니다. 의금부가 아래기를 전라도 영광군 추자도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을 육지로 내보내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보행은 죄명이 매우 무겁고 또한 대간이 현재 한창 계사를 올리고 있으니 거행하지 못합니다. 감히 아래입니다. 한이 전교하기를 알았다. 6인에 대해서는 대간의 계사가 마무리되거든 즉시 거행하라 하였다. 임금이 지금 유배되어 있는 사람을 육지로 올려보내라 라고 명을 내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간이 다른 의견을 올리고 있으면 거행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진행된 바를 보겠습니다. 정조 8년 9월 1일 기사입니다. 추자도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을 육지로 내보내라는 명을 환수하고 이어 의금으로 하여금 잡아다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게 하소서. 1년이 지나갔는데도 계속 같은 계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 시간이 지나 11년 기사입니다. 이보행이 유배된 곳에서 죽었다. 본도에서 보고하자 상이 도류한 유배자 명단을 기록한 문서에서 그의 이름을 지으라고 명하였다. 결국 이 사례는 임금이 유배되어 보내인 사람 육지로 내보내라라고 하는 그 명 자체가 몇 년 동안 시행되지 못해서 결국 유배지에서 죽은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왕의 재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왕은 호조에게 내가 쓸 테니 돈 얼마를 갖고 와라 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그 경계가 조금 모호한 때도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임진왜란 이후로 국가 재정이 부족하게 되자 그런 제한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조 5년에 영조는 그거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정해서 속대전에 수록하게 됩니다. 그때의 정교입니다. 영조 5년 1월 9일의 정교인데요. 오궁의 면세전은 오궁은 실제적으로는 대전, 임금의 어머니, 중궁전, 자기 자신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궁방입니다. 이들의 면세전은 많은 경우 수천 결이나 된다. 경비를 줄여서 백성을 위해야 하는 때에 어찌 한계를 정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1000결에 한해 면세하도록 허락하라. 이때 오궁에 대해서는 1000결, 그 다음에 왕자군, 공주, 그 다음에 후궁 이런 사람들의 그 면세전의 한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1000결에 대해서 면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속대전, 호전, 궁방전 규정을 보면 1결당 세를 거두는 거는 미 23두를 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1결당 23말이니까 23,000말이고요. 1섬은 15말이니까 이 양은 1533섬 정도 됩니다. 1년 동안에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이 정도 되는 거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조 때 호조에서 올린 계사입니다. 순조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 결혼하거나 이럴 때 쓸 돈이 많아서 호조에게 손을 빌리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한번 계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임후상이 호조의 말로 아래기를 명원공주방에 줘야 할 원결수를 법전에 따라 보내주도록 하는 계사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공주에 대한 면세전은 850결인데 그 중에 250결은
원결무토를 떼어주고 600결은 본방에서 사들인 땅 또는 양전에 없는 추가로 새로 경작한 땅에 대해 면세를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공주방에 대해서 주는 면세전이 850결인데 그 중에 250결은 호조에서 받은 면세를 그대로 보내줍니다. 250결에 대한 세금을. 근데 나머지 600결에 대한 거는 자기들이 공주방에서 마련한 땅에 대해서 면세, 세금을 내지 않을 그런 권한만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주방에서 600결에 대한 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련하지 않으면 면세도 못 받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방에서 공주방에서 600결에 대해서 어떤 땅을 정했다라는 그런 보고가 올라오면 거행하겠습니다 라고 계사를 올립니다. 거기에 대한 전교입니다. 궁방의 전결에 대한 일은 속대전의 정식 그리고 계년에 선왕께서 하교하신 것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경혜 부서에서 이와 같이 계사를 올린 것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 600결의 유토면세, 그러니까 공주방에서 땅을 구입하거나 새로 개간한 땅을 찾아가지고 면세를 받는 것은 본래 대내에서 갖추어 지급하는 거다. 것이지 특별하게 조처해가지고 마련하는 게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주가 그거를 마련할 비용이나 이런 게 어디 가서 생기겠습니까?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가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뒤에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대내에서 준비해가지고 줄 수 있다면 경혜조를 굳이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결국엔 순조한테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주방에 대해 면세전을 사거나 마련할 돈이 없기 때문에 호조한테 꾸게 된 거죠. 그런데 호조는 원칙을 제시해가지고 순조의 명을 거절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거의 빌려주는 형식으로 나중에 찾아서 주겠다라는 순조의 답을 받고 600결에 대한 것들을 지급을 하는 게 뒷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임금이라고 해서 호조가 정식적으로 거두는 세금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임금이 어떤 명을 내릴 때 승정원을 통하는데 승정원은 임금의 명을 반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승정원이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그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작환이라고 합니다. 되돌려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종 1년 10월 13일 기사인데요. 한중이가 내기를 우의정 조태구에게 사관을 보내 비만기 내용대로 전유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양사가 현재 먼저 관직을 삭탈한 뒤에 문외 송출하라고 합계하여 죄주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대간이 한참 계사를 올리는 때에는 유시하거나 불러들이는 등의 일을 의뢰 거행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내리신 비만기 또한 감히 일반적인 예도로 봉행하지 못합니다. 이해감이 작한합니다. 이건 절차, 전례가 그래서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임금이 신하에게 들어와라 또는 뭐 어떻게 해라 라고 지시를 전달하고 싶은데 이런 사유가 있으면 전달하지 못하는 거죠. 다음 사례는 영조 48년 5월 11일 내용인데요. 다소 독특한 내용입니다. 배경은 신하들이 영조에게 존호를 올리기를 청하자 영조가 거부합니다. 덕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띄워주는 존호를 받는 것을 몹시 싫어했기 때문에 영조는 그런 신하들이 존호를 올리겠다라고 청하자 잠적되어 있던 창의궁의 서재인 일한제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비만기로 홍량한에게 승지에게 전교를 내리죠. 이번에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나는 내가 불러들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뜰에서 대신이
가뭄은 전적으로 오늘날의 조정신하 탓이라고 아뢰는 것을 들었다. 이 말을 듣고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기운이 쑥 빠졌다. 이 말을 듣고서 내 마음 더욱 굳어졌다. 조정신하에게 말해라. 이 마음이 모두 없어진 뒤에야 시원한 비를 맞이할 것이고 그때 임금이 돌아갈 것이라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예, 궁궐 밖에서 지낼 것이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승지가 그대로 봉행은 못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착환, 임금에게 그거를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비만기를 임금이 영조가 내렸습니다. 비만기로 심의지에게 전개하기를 이 두세 글자로 감히 임금을 피곤하게 한단 말이냐. 해당 승지를 청주에 투비하고 투비는 그쪽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즉시 반포하라. 그런데 이 지시도 반포하라는 지시도 다음 승지도 작환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비만기를 보겠습니다. 비만기로 이세택에게 전개하기를 지금 임금의 명 대여섯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하니 오늘날의 조선이 승지의 조선이란 말이냐. 작환한 승지를 청주에 투비하라 하였다. 예, 일반적으로 임금이 상식에 어긋나거나 하는 그런 정교를 내릴 경우에 또는 건강을 해치거나 하는 그런 정교를 내릴 때는 승정원의 승지가 권한에 입각해서 이런 식으로 임금의 명을 반포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왕이 무소불위의 명령을 내린다거나 하는 일은 조선 후기를 승정일기를 통해 보면 매우 드문 일입니다.